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이오비와 그 비클린을 같이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하동섭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2022년 1월 10일 날 원주로부터 질병 강의를 그동안 만 4년 동안 한 455회 정도를 진행을 했고, 2월 말까지 이제 그 협의가 된 지역은 지분은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현재까지 아직 강의를 못한 지역은 전국의 237개 시군 중에 동두천, 양주, 남양주, 그다음에 증평, 예천, 청송, 영덕,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천, 무안, 목포, 신안, 완도, 여수, 남해, 사천, 고성, 김해, 창녕, 밀양 총 23개의 지역은 아직은 못했고요. 제가 더 이상은 강의하는 게 조금 회사 운영에 조금 지장을 받아서 오늘은 이제 이따가 들으실 그 양봉 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약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할 거고요. 전체 영상은 저희가 또 전체 길이가 1시간 되면 보기 힘드셔서 조금 구역을 나눠서 유튜브를 이제 올려서 아마 2월 중순부터는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강의는 한 3시간 정도인데, 그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더 많이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그 영상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도록 질병 강의는 별도로 할 겁니다. 질병 강의 때 이제 연간 질병 관리표를 만들었는데, 이따가 요거는 나중에 질병 강의할 때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인쇄물은 좀 작아서 저희가 크게 요거 한 4-5배 정도 해서 크게 인쇄해서 전국에 지금 배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이 요 자료인데, 요 자료는 저희 그 바이오비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오셔갖고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환경 자체가 이 영상을 계속 집중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강의를 안 한 지역에 연락이 오면 강의를 일부러 하긴 할 건데, 주로 강의는 요새 제가 하는 거는 질병에 대한 강의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랑, 요 강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산 꿀이 국내에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농가들의 지금 수익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가들 이제 취미 부업 하는 분을 제외하고 전업 농가의 생활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또 매출이 많이 줄고 있어서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걸 좀 타개하는 방안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 개개인이 있으시고 또는 각 지부, 지회, 협회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나름대로도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했고, 그동안 이 내용을 들으신 지역들은 좀 만족도가 많이 높으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나 또 홈페이지 와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는 메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 전 직원이 노력한 자료지만, 일단 공유를 통해서 농가들이 조금씩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 회사 목표이기도 하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을 이걸 찍어서 이렇게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농업기센터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좀 달라져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감을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양봉농가 지원하는 게,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생태과에서도 또는 이제 검역본부에서 노력 많이 하시지만, 그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정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품에 대한 예산 또는 자재에 대한 예산, 그런 것들이 농가들이 자기 돈 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 농가의 삶은 더 힘들어질 텐데 많이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정책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올해 관세가 48%인가 48.6%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꿀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농가들의 지금 메인 수익이 꿀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꿀이 안 팔려서 그 어려운 채밀 과정을 통해서 꿀을 땄는데 그 채밀한 꿀을 못 팔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 삶이 없기 때문에 점점 축소될 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중국산 꿀이 들어갔을 때 사례를 보면 통상 최소 30% 많으면 50%까지 양봉을 자체를 이제 포기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위태롭고요. 이럴 때일수록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지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회에서 리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앙협회에는 지금하고 다른 비상 체계를 좀 운영을 해서 양봉 농가가 자기 돈 내고 사실은 약을 사거나 자재를 사서 노동은 제공하겠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국감을 봐도 올해 그 여러 국회의원들,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양봉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지원책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새 뭐 K-뷰티, 뭐 K-뮤직 같이 이런 K-푸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꿀은 지금 뭐 K-헌이라고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숙성꿀이 아니다 보니까 수출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수출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가격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가 이 꿀의 그 품질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농축꿀이기 때문에 수성꿀이 아니고 나서는 사실 수출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뭐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드럼 단위의 그 꿀 판매가 주로 이제 식품회사랑 이제 뭐 음료나 과자 같은 회사들이겠죠. 그런데 많이 납품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뭐 싼 꿀을 많이 찾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식품의 원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양꿀 예외에도 그 아마 베트남산 꿀이 많이 장악을 하지 않을까 점점 가격적인 게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런 걸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오랫동안 양봉을 하신 분들은 개인 거래 소매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실 텐데 그 자체도 무너지게 되면 국내 양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는 축소되지 않을까. 요게 지금 3년이라는 거의 뭐 산소 호흡기를 꽂은 중증 환자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봉인의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 양봉 농가를 지금 일반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처럼 세밀한 과정인데 그냥 꿀을 따는 직업으로 인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꿀을 따는 직업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꿀은 사실 식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냥 양봉인의 하나의 꿀을 못 팔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시장 축소, 직업의 손실, 그러면 이제 경제 파탄이 생길 텐데 그렇게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양봉인의 진정한 가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의 그 양봉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화분 매개에서 나오는데 그 화분 매개가 이제 모 연구기관에 따르면 5.9조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나라 양봉 농가가 협회 기준 26,000 농가라 하는데 그러면 농가마다 실질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연금처럼 그거를 이제 저는 화분 매개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받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봉 농가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양봉이 주는 게 꿀벌이 주는 가치가 사실은 꿀은 저장성에 대한 식품에 대한 먹이일 뿐이고요. 우린 그거 갖다가 채밀해서 파는 거고 이렇게 과수원이나 사과배, 복숭아, 블루베리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주로 과체류인데 그쪽하고 이제 이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에 이제 딸기, 우리가 아는 이제 참외, 수박 이런 화분맥의 가치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는 다 아실 거예요. 과수원이나 우리가 그 이제 먹는 음식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벌이 없어지면 4년 있다가 지구가 망한다고 사실 과장된 얘기고 가장 정확한 팩트는 이 꿀벌이 수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식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 70%의 이제 그 식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봉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이 화분 매개를 통해서 그 결국은 식량 지킴이로 이제 자리 잡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꿀벌이 없어지면 식량이 없어지거나 여기 관련돼서 이제 과일값이 오를 가능성, 야채도 마찬가지인데 과체류니까 그런 것으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 양봉 농가를 지켜줄 수 있는 근간에 대한 인식이 위기의식이 생길 거고 그 국가에서 1년에 정확한 금액은 한 15조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그 식량으로서 이제 그 예산 쓰는 게 정부 정책 예산 730조 중에 한 15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봉 농가는 수분 매개를 지금 우리가 화분 매개를 그 무료로 공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 일부 벌들은 들어가도 죽기도 하죠. 근데 현재는 대부분 성주 참외나 논산 딸기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화분 매개 시장만 조금 조성돼 있고 과수 쪽은 거의 해외에는 완전히 과수 쪽으로 화분 매개 시장이 자리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여기에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양봉인의 직업의 가치는 채밀은 그냥 하나의 생계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꿀벌이 화분 매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 화분 매개에 의해서 국가적 그 식량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자리 잡게 되면 지금 농가한테 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질은 어렵고요. 그 벌통 사는 입식비 같은 벌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원 규모는 이런 거죠. 전국의 벌통이 한 230에서 50만 개 왔다 갔다 하는데 매년 다르죠. 그 250만 개 잡아도 30만 원 평균 잡으면 물론 봄에는 3, 40만 원, 가을에는 한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 30만 원 정도 잡으면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7,500억 정도씩 벌을 사는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직업이 너무나 소중해서 화분 매개를 통해서 국가의 식량을 지켜서 이런 그 작물들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국민들한테 풍족하게 그 지원이 된다면 성주 같은 경우는 참외 하나로 1년에 7천억 정도 매출이 일으킨다고 하니 너무나 중요한 작물이니까 지금 성주군에서 지원 사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이 이렇게 과수가 이제 분포된 거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벌을 입식비를 우리가 받아서 그 벌을 갖고 채밀을 하면서 이제 농가가 현재는 농가들이 서로 간에 이제 돈을 주고받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정부에서 7,500억 정도의 이제 그 화분 매개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10분의 1 규모겠죠. 예. 받아서 이제 우리가 벌도 키우면서 수분 매개 해주면서 무상으로 양봉인의 삶이 좀 달라진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베이스적인 기반적인 생활에 대한 이제 양봉 농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벌을 사서 또는 이제 벌을 팔아서 왔다 갔다 생활을 좀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근간 내에서 이제 결국은 현재처럼 이 꿀 시장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제 그 중국산 꿀이 들어갔을 때 살아남는 지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일본입니다. 예. 쇼와 38년이니까 63년 전에 일본은 수입 가방이 완전하게 돼서 전 세계 모든 양봉 산물이 꿀하고 노엘젤리 프로폴스가 들어가서 시장을 형성했고 그 자국의 이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은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저번에 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사단법인 일본 양봉협회 저희가 자료를 다 번역해서 드렸으니까 참고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건 국가에서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필요하다면 견학도 가야겠죠. 사단법인 양봉 일본 협회 어찌됐든 다양한 양봉 산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거죠. 이제 꿀벌이 글씨를 못 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꿀벌이 이제 보통 생산하는 양봉산물이 보통 내역봉이 있고 외역봉이 있잖아요. 내역봉을 말 그대로 이제 꿀벌의 생리를 주기 한 6주로 보면 3주 동안 여기서 처음에 태어나서 청소하고 육아하고 그 다음에 외역봉 밖으로 나가서 비행할 능력이 됐을 때 몸집을 좀 키웠을 때 나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꿀도 갖고 오고 화분도 갖고 오고 물도 갖고 와서
이제 다시 내옥봉한테 전달해서 사는 게 이제 그 벌의 생명이죠. 외옥봉하고 마지막에 경계병으로 죽는데 어찌됐든 3주 정도 보시면 가장 정확하고요. 계절마다 다릅니다. 예, 지금 월동시기에는 외옥봉 역할이 없으니까 주로 이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요. 중요한 거는 벌을 잘 키우는 방법은 질병이 없으려면 내옥봉을 굉장히 이제 그 숫자를 많아지면은 이제 청소 육아를 잘하면 벌통 안에 이제 소비에 있는 각종 이제 곰팡이 세균을 많이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외옥봉이 주로 이제 밖에서 갖고 오는 거는 꿀, 그 다음에 화분,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내옥봉이 이제 그 주로 생산하는 양봉산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집을 짓기 위한 밀라, 에너지를 많이 쓰죠. 예, 밀라, 그 다음에 그 봉도, 노엘 젤리. 양봉산물의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밀라, 봉도, 노엘 젤리. 벌이 이제 자체 생산하는 거. 이제 지역마다 다르게 꿀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외부에 갖고 오는 거는 그래서 꿀하고 화분하고 프로폴리스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프로폴리스는 침엽수가 많은 지역에 많이 나오고요. 벌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소비자 인식이 가장 많이 잡힌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양봉산물을 보면은 꿀은 이제 소비 위주에 이제 많이 돼 있고요. 프로폴리스가 이제 의약 외품의 원료입니다. 다른 건 다 식품이고요. 프로폴리스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항염, 항균, 항염 이쪽이 가장 대표적인 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약국에 가시면 이제 그 의사가 처방한 걸 약사가 약을 주는 시장이죠. 우리가 약국 가서 직접 약을 사지만은 약국에 가시면 이제 주로 건강기능식품이 다 매대에 진열이 돼 있고 그 이제 그 계산대 보시면 주로 프로폴리스 이제 스프레이 입에 뿌려서 이제 구강 질환을 예방하거나 목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의약 외품이죠. 양봉농가는 이제 원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탕도 있고요. 현재 이제 프로폴리스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국에 진열 많이 돼 있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항염이다 보니까 아토피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돼 있기도 합니다. 의약품 원료는 아니지만 현재는 어찌됐든 이 정도고 꿀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카시, 그 다음에 밤꿀, 플라보노이드가 많다고 농촌에서 연구를 많이 해줬죠. 근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주, 부여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떼죽.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제 뭐 피나무, 엄나무, 뭐 또 자파라고 하는 야생화가 원래 맞는 말인데 자파.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사양꿀. 그래서 사양꿀 논쟁은 많은데 어찌됐든 식품으로서의 전업농가가 많이 하긴 하죠. 예, 근데 식품 원료로서 그 음료나 과자 이쪽에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꽃샘식품 같은 회사가 이제 이런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뭐 꿀 종류가 많아야 7에서 정말 많으면 10가지 종류. 화분은 사실은 이거는 한 10년 전에 반짝했다가 지금도 파는 분 있긴 한데 화분을 갖고 와서 우리가 건조 화분을 만들어서 담아서 팔시긴 하지만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세균에 조금 노출될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화분이 들어오니까 양봉장이 있으면은 지역에 밀원수를 심은 거에 따라서 화분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되기 어렵고 이게 진공 포장이 아니다 보니까 감염의 역할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업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는 생화분 같은 경우 말려서 달의 도토리 이런 것들은 이제 벌 먹이를 많이 쓰시죠. 예. 화분떡은 유채화분 주로 중국에 수입하는 걸 쓰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도 시장 형성이 급격하게 되기는 어렵고요. 프로폴리스는 사실은 어느 농가나 이제 이거는 밀원수가 많은 지역에 다양한 화분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잡화분을 많이 팔긴 하죠. 프로폴리스는 같은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산에 있는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산면이 산이다 보니 바다지만 산이 많은 산악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프로폴리스가 많이 나는 지역은 조금 같은 지역에서도 이제 침엽수가 많은 소나무 같은 그런데 프로폴리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인식은 요게 좀 많이 박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노엘 젤리죠. 왕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같은 일벌을 이제 그 노엘 젤리 먹으면 여왕벌 되고 안 돼. 그 차이인데 어찌됐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식품입니다. 봉독은 해외 같은 경우는 식품하고 의약품 원료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원료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다 금지돼 있죠. 일부 이제 정제된 봉독을 갖다가 한의사가 이제 그 관절염 환자한테 주사로 쏘는 시장밖에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예. 밀랍은 사실은 전기 발명되기 전에 이제 성당에서 고급초로 썼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취미 양봉이나 체험 농장 뭐 이런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고 그냥 수집하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서 벌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여기 내부에서는 밀랍입니다. 밀랍이고 외옥봉이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요거겠죠. 꿀. 예. 근데 양봉사물 입장에서 그걸 정의해 보면 꿀 7개에서 10가지, 화분 뭐 종류별로 한 3-4가지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이제 종류가 이제 원래는 글씨 못 씁니다. 그냥 제가 말하면서 편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프로폴리스는 등급이 레드가 있고 그레이가 있고요. 회색. 그다음에 그 그린이 있습니다. 세 등급입니다. 근데 산악이 많은 나라는 주로 이제 레드 등급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게 가장 고가입니다. 현재 근데 우리가 프로폴리스는 키로에 농가분들이 이제 그 가을에 번개 털면서 채집해서 지금 뭐 겨울이나 봄에 판매하시는데 18에서 뭐 20만 원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등급이 높은 거는 50만 원 이상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산 프로폴리스가 가장 좋다는 게 인식이 많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제약회사가 주로 호주나 이제 중국산 또는 이제 그 브라질산을 많이 갖고 와서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이제 뭐 신비의 물질 이렇게 하는 컨셉이고요. 등급이 가장 낮은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프로폴리스가 그나마 이제 모든 농가 할 수 있는 거는 꿀, 화분, 프로폴리스. 노예들이 아무나 못하죠. 이충이라는 작업도 있고 계절적 걸 보면은 4월부터 9월, 봉독도 4월부터 9월. 밀랍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벌 집 짓는 도구기 때문에 안 되고 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3월부터 10월, 화분도 3월부터 10월, 프로폴리스는 10월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 중에 인식이 많이 잡힌 건 노엘 젤리랑 프로폴리스. 꿀은 종류가 많지만 소비자 인식은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뭐 결정된 꿀 정말 좋은 꿀인데 이제 반품도 많고 설탕꿀이라고 인식이 바뀌어서 그거를 빨리 이제 여러 가지 협회에서 자조금 갖고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양봉삼을 해봤자 6가지 종류에서 노엘 젤리는 그냥 50g 병에 담아서 파서 해동해서 먹는 이 정도 수준. 봉독은 상품화 안 됐고요. 밀랍도 상품화 안 됐고요. 꿀이 좀 일부 됐는데 종류가 많지 않고요. 그전에는 잘 사셨죠. 예. 꿀 중에서는 전 세계에 가장 알다시피 마누카 꿀. 예. 등급을 MFG라 해갖고 세 등급 나눠갖고 전 세계에서 1년에 4,700억 정도 팝니다. 비행기 타시면은 잡지, 홍보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마누카 꿀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 마누카 꿀인데 UMF 이거는 등급이 10등급이네요. 등급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용량은 하나가 18g. 요거 해봤자 100g이 안 되는 꿀인데 18,000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량 대비 비싼 꿀이죠. 우리나라 이런 꿀을 못 하죠. 이거들은 부자들이 먹습니다. 운전할 때나 피곤할 때, 여행할 때도 먹고요. 우린 전통적으로 그냥 다 2.4kg 그림은 못 그립니다. 2.4kg. 옛날 때부터 제가 봤을 땐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23년까지는 유통을 그래도 많이 됐던 거고 향후에도 많이 될 거지만 실질적으로 꿀을 내가 먹고 싶으면 밖에 나왔다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회사를 가던 꿀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직장을 가던 뭐 내가 자영업이든 뭐든 일단은 밖을 나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 그냥 출근을 하고요. 점심시간 밥을 먹고 때에 따라서 편의점에 들리거나 또 주말에 마트를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동선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꿀을 내가 먹고 싶거나 양봉산물을 먹고 싶어요. 노엘 젤리나 또는 이제 뭐 화분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이런 구조는 안 되죠. 이제 많이들 인식이 바뀌셨을 거예요. 작년에 덴마크에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저는 못 갔습니다만, 뭐 내년에 이제 두바이에서 하죠. 9월 달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숙성꿀, 자연꿀이라는 얘기죠. 수분이 20% 이하인. 우리는 대부분 숙성꿀은 농가들이 이제 일부를 판매하거나 본인이 먹고 가족이 먹는 걸로 대표했지 대중화되진 않았습니다. 판매. 우리는 대부분 농축꿀이었죠. 예. 수분이 3에서 5% 이런 거 갖다가 농축해서 저온 농축을 통해서 이제 20% 이하로 맞춰야 이제 꿀 기준의 품질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경량화. 작은 거겠죠. 이게 아카시 꿀 일본 건데 500g에 51,000원. 그러니까 보시면 500g에 51,000원. 좀 이따 지워야 될 것 같네요. 51,000원. 그다음 아카시 꿀. 용량은 5배인데 소비자가 5만원에서 6만원. 최근에 몇 년 전 트렌드가 일어나서 2.4가 하지만은 또 여기 이제 업체들이 많이 하죠. 잘 만드신 것 같고 1.2kg 또 심하면 1kg짜리 꿀을 좀 팔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는 30년 동안 꿀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꿀이 많이 수입되고 완전 개방화되다 보니까 이제 꿀 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자국에 생산하는 아카시 꿀을 우리보다 5배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헝가리 꿀 같은 용량 500g인데 이건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같은 이거 유리병인데 이것도 헝가리산 아카시 꿀입니다. 51,000원, 33,000원. 우리보다 비싸죠, 이것도. 꿀이. 이렇게 이제 경량화돼서 집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이렇게 꿀이 300g으로 튜브에 짜먹거나 어디 축제나 여행 갔을 때 100g을 사가다가 이렇게 선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경량화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면역, 건강의 컨셉이에요. 실질적으로 꿀은 꿀마다 좀 다르지만 pH가 약산성이니까 4.2에 4.5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마누카 꿀은 살균제로 쓰기도 합니다. 살균제네, 죄송합니다. 소독제로. 소독 역할까지 가요. 천연 소독제로. 근데 이 정도 했을 때 꿀이 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성분은 포도당하고 가당이니까 영양 성분을 주긴 하죠. 근데 약산성이다 보니까 위험해졌습니다. 위험해.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꿀물 한 잔 드신다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서 꿀은 이제 굉장히 고급 식품으로 알려져 있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꿀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영양을 주는 영양이 높은 물질일 뿐이에요. 물론 기능학적으로 몇 가지 기능이 더 있긴 합니다만 더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겠고요. 화분도 마찬가지고요. 프로폴리스 항염이 좀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가 원료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원료가 아니고 이것도 레드가 가장 좋으면 당연히 제약회사가 비싼 거 만들겠지만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등급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지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린을 수입 안 해서 레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걸 하게 되면 농가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프로폴리스도 우리가 이제 좀 공급을 통해서 우리끼리 거래가 아니고 갖다가 이것도 검사를 하고요. 검사가 통과된 거를 제약회사나 식품회사에서 납품하는 유통 경로를 만들어야겠죠. 우린 다 해봤자 이 정도인데 일본은 무려 그 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양봉산물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꿀을 그러니까 양봉시장을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봉산물을 먹고 싶으면 편의점을 가든 슈퍼를 가든 마트를 가든 곳곳에 양봉산물이 있게끔 만든 거죠. 언제 어디선 양봉산물을
먹을 수 있게 양봉산물 먹는 거니까. 또는 최근에는 트렌드는 양봉산물을 얼굴에 바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양봉농가는 수입산 꿀이 들어와도 타격을 덜 받고, 받겠지만 덜 받고 계속 양봉산물, 양봉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 지금 양봉농가 평균 연령 68세. 30년 지나면 100세입니다. 점점 힘들죠. 나이가 먹으면 힘든 게 관절, 체력 저하, 외로움, 뭐 이런 거겠죠. 해외 양봉산물은 식품의 기능, 화장품의 기능, 화장품입니다. 글씨를 못 써서 빨리 약자만 쓸게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 봉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양봉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라, 봉독, 그 다음에 노엘 젤리, 그 다음에 꿀, 화분, 프로폴리스 대체가 가능합니다. 화분도 대체가 가능해요. 영양학 가치를 보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도 많고요. 프로폴리스는 좀 괜찮습니다. 물론 항염 성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천연이라는 우리 브랜드 밀랍은 시장 없고요. 노야젤리 대체할 수 있는 식품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벌이 천연에 생산하는 거죠. 합성이 아니고. 이 봉독은 양봉농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키워서 해외의 봉독은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해서 관절에 도움을 주는 의학 건강기능 식품으로서의 가치. 이게 한 병에 무려 8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미국 건데 8만 원 정도 해요. 이걸 6개월 복용하면 물론 이제 아나팔리시스 같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4병 이상 구매는 의사 처방을 받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4개월 먹으면 내가 관절이 좀 안 아프게끔 봉독 성분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식품으로 갔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건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봉독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 허리, 무릎, 관절에 바를 수 있는 의약품의 원료로 간 거죠. 봉독을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러지가 문제여서 조금 이제 사전 어떤 테스트, 피부 테스트는 필요하지만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다. 살아남는 거는 결국은 이제 꿀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세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프로폴리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봉농가는 원료 생산만 해야겠죠. 봉독이 가장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양봉농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봉독의 연구 트렌드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심사평가원이라고 이제 그거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 환자가 97만 명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 인구 65세 인구가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노인 인구예요. 현재는. 요게 10년이 지나면 3분의 1이 노인입니다. 65세 2000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치매 환자가 지금 심평원 기준 97만 명인데 이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노인성 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치매. 최근에 이 봉독을 갖고 치매 연구를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봉독 주사를 적정하게 주입을 하면 보통 치매가 이제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단백질 덩어리가 뭉쳐 생기는 건데 어찌됐든 봉독이 치매 연구로 이게 의약품 원료로 간다고 하면 양봉농가는 가장 돈을 많이 축산업에서 가장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연구가 덜 됐죠. 국내에서도 봉독이 해외처럼 알러지가 있지만 봉독이 이제 비베놈이라 해서 벌의 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워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는 그런 것도 아는데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안정성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봉독 1g 갖고 보통 1g이
우리나라 현재 20에 30만 원 정도 거래가 되죠. 근데 이제 시장이 수요가 작다 보니까 많이들 안 하죠. 모든 농가가 꿀 시장이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봉독하고 프로스펙스밖에 없는 거예요. 노엘 젤리도 지금은 수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노엘 젤리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중국산 거. 우리나라 하이드록시 덴센산 수치가 이게 pH가 4.0에서 4.1인데 톡 쏘는 맛이 있죠. 근데 약간 해외 거는 좀 뭐랄까 맹하다 할까? 조금 약하죠. 섞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찌됐든 이것도 우리나라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농가 하진 못하죠. 이게 죽었을 때 키워야 될 시장은 봉독하고 이건데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안정성 때문에 식약처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사례도 있고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우리가 생산하는 봉독을 식품으로서 이것처럼 또 이제 지금 샘플이 없는데 여기 있구나. 예. 이렇게 바를 수 있게끔 화장품처럼 바를 수 있게끔 이게 피부 리프팅을 좀 합니다. 물론 노얄 젤리도 하긴 하는데 농진청의 한상미 박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놓으셨던데 노얄 젤리 외에도 이게 한 15% 리프팅 되는데 이거 말고도 봉독은 더 리프팅을 많이 됩니다. 천연 보톡스처럼. 마지막은 가장 좋은 거 이제 의약품 원료겠죠. 현재는 이제 관절 쪽인데 보조적 수단입니다. 메인 수단이 아니고. 치매 쪽 연구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게 됐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양봉농가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직업의 가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산하는 양봉산물 가치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봉독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해요. 1g에 30만 원. 뉴질랜드는 1g에 지금 50만 원 받습니다. 뉴질랜드는 물론 의약품까지는 가지 않았고 주로 이제 화장품하고 식품으로 원료를 대죠. 금 1g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싸죠? 옛날 3.5g인가? 금 한돈 우리가 돌잔치 많이 썼지만 지금 한 20만 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봉독 1g이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양봉장이 아니고 금봉장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름을. 금보다 비싼 가치가 봉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5월 달에 보통 양봉산물 제가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직원들하고 뭐 연수 잠깐 출장도 가고 자료도 찾아서 샘플도 사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자료를 찾고 번역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일본 쪽 시장을 조사하고 나눠드렸고요. 강의를 안 하려다가 점점 농가들이 어려워지는데 대안을 못 찾고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여러 좋은 의견이 있고 저도 이제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그동안 강의를 좀 했었고요. 더 이상은 현장 가서 강의하는 게 좀 힘들어서 이제 영상 강의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거죠. 이따가 화면도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동기간 1, 2월 3월 채밀 준비기간 4월 5월 6월 고온기 7, 8월 9월 월동 준비기간 11월 양봉농가가 유일하게 쉬는 게 12월이죠. 여행도 가시고 견학도 가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양봉농가의 삶을 볼까요? 먼저 양봉산물 할 수 있는 거요. 5월부터 6월 물론 지역마다 피나무, 엄나무도 있고 자파도 있으니 여기 야생화꿀도 있으니까 대부분 한 8월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채미를 할 수 있죠. 채미를. (21세기입니다) 5월달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꿀 시장 중에 여러 꿀이 있습니다만 아카시 꿀이 거의 꿀의 85%가 넘어요. 여기에 그동안 집중했으니까. 좋은 지역에 가서 채미를 하거나 날씨가 좋으면은 채미를 해서 그동안 기뻤죠. 작년처럼 날씨가 안 좋으면 또 힘든 거고요. 지금 화성을 가고 달나라 가고 AI고 로봇이고 지금 뉴스 보시고 딱 굉장히 뭐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양봉농가는 5월 달에 꿀을 날씨가 좋아서 인디언도 아니고 날씨가 좋은데 꿀을 못 따면은 그동안 내가 이때 이제 벌이 없으면 벌도 사죠.
돈도 없는데 대출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 빌릴 수도 없죠. 이때 화분떡 주죠. 벌 먹이 가장 영양이 없을 때 여름에 월동 때 화분떡 비용 또 채밀 끝나고 우리가 꿀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7, 8월에 사양액을 주는 경우도 있죠. 월동 때도 주고요. 봄벌 깨우면 주고 설탕값, 화분값이 들죠. 어렵게 계산 편성했는데 꿀이 못 따면 내가 들어간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거꾸로 이때는 슬프죠. 슬퍼야만 해야 되나요? 가장인데 양봉을 왜 하시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취미 퇴직하신 뭐 연금 생활자들은 연금이 나오니까 뭐 취미 보험은 괜찮아요. 기본 생활 할 수 있는 돈은 생기니까. 꿀을 많이 따요. 기쁘죠. 조합에 납품하고 만약에 조합이 판매가 막힌다면요. 조합에 꿀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정입니다. 조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꿀까베기 써있죠. 봉투에 국내산 아카시아 원료로 씁니다. 음료회사 가져갑니다. 조합권 군부대 가져가죠. 근데 왜 아직까지 군부대 급식에 스틱꿀이 제공이 안 되죠? 왜 학교 급식에 스틱꿀이 제공이 안 되죠? 그 큰 시장을 막히면 꿀을 땄는데 많이 땄어요. 기쁘죠? 벌은 죽습니다. 노동을 외옥봉이 많이 하니까. 날개짓 때문에 그래요. 많이 따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본의 꿀 유통기간은 2년입니다. 100년 식품이긴 하지만은 진공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고요. 일부러 모든 꿀은 그래서 이렇게 숙주 필름에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공기가 들어가면 미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필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꿀은 숙성꿀로 해갖고 해썹 시설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좀 발전한 나라의 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양목농가는 5월 달에 꿀 따면 좋죠? 아니, 왜 5월 달에 수익이 한 번밖에 없죠? 왜 우리는 봄에 돈을 못 벌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봄입니다. 이때 준비를 많이 하니까 벌도 사고 벌통도 사고 소초광도 사고 화분도 사고 다 사니까. 왜 양목농가는 여긴 돈을 못 벌죠? 프로폴리스가 이때 들어오니까는 좀 벌 수가 있지만 아직 국내께 좋다는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되죠. 왜 아카시아에 집중하시죠? 물론 시장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얘네가 알기 때문에 베트남 애들이 공격을 들어온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카시 나무는 1903년인가 하여튼 그때 일본 장교가 중국 가서 상해에 있는 북경에 있는 아카시 나무를 갖고 와서 국내에 식재하고 일본을 간 거.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한국, 일본이 아카시 나무가 같은 수종입니다. 국토 면적에서 가장 아카시가 많은 건 헝가리고요. 헝가리는 벌목재로 많이 쓰죠. 목재로도. 이게 헝가리 꿀 되게 맛있습니다. 맛 차이는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본은 아카시아 꿀 우리가 향이 없습니다.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용량은 다섯 배 비싸고 3배 비싸게 판다고요. 왜 우린 그렇게 못하는지는 앞으로 연구가 돼야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 단일 수익으로 양봉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벌이 이제 월동 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추위, 산화적 스트레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소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양 부족.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추위, 영양 부족, 그 다음에 응애 피해, 산화적 스트레스. 해외에서는 뭐 우리나라 가오는 하지만 창고 활동합니다. 노지 활동 안 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주는데 이거는 설탕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일장이 설탕이 아니고 뿔로 만들죠. 응애 잘 잡아야 되고요. 옥살산을 써주셔야 되고요. 예. 스트레스 줄이려면은 이제 벌통을 소독하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이때 벌 깨워서 이제 걱정되는 거죠. 양봉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해외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꿀에 집중돼 있어서 이때 벌량이 많으면 벌 잘 꼈다고 해서 자랑하시고 없으면 벌을 사야 되겠죠. 이때 벌 늘려서 계산 편성해서 꿀 따러 가야 되니까. 예, 벌이 쭉 늘어나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여름에 이제 고온하고 영양 부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떨어지죠. 그러다 이렇게 벌의 이제 개체수가 유지됩니다. 이때가 최대가 벌통 단상 하나에 3만에서 5만. 예, 이때는 1만 이하, 보통 8천에서 7천에서 8천인데 이때는 더 줄어들죠. 겨울동 때 죽었으니까. 이때만 집중된 삶을 사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모작 이때 그냥 하시고요. 아니면 벚꽃꿀도 좋긴 한데 어찌됐든 이때 1모작, 가을에 2모작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봉농가는 장비 있고 기술 좋습니다. 국내 양봉농가가 가장 잘하는 거는 해외 양봉농가랑 비교해 봤을 때 저거예요.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평가하는 거 죄송한 말씀인데 질병관리 기술은 빵점입니다. 빵점. 이게 제가 강의를 하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이런 거죠. 해외처럼 교수나 국가에서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갖고 강의를 하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IPM이라 하는데 인터그레이트 패스트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국내는 농가가 정보를 얻는 게 유튜브를 모시고 하시고요. 이거 최근 일입니다. 3년 전부터 그동안 없었다가 이것 때문에 많이 보시죠. 3, 4년 정도부터. 그 다음에 지인의 추천. 근데 지인도 주로 대농가인데 대농가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밀원수가 작다 보니까 벌 사양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벌을 잘 키우는 기술.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영양학적으로 많이 아세요. 화분떡의 구성부터 설탕물 주는 농도, 시기 뭐 다 많이 아시죠. 그게 뭐 주전자 사양이냐 봉지 사양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 다음에 벌 증식 기술. 중국에서 가장 잘하는 거는 육종이죠. 중국은 이거 배우러 많이 가시는데 우리나라가 여왕벌을 좀 가끔씩 이제 몰래 갖고 온 분들이 있어서 질병이 많이 퍼지죠.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워서 질병이 다 옮길 수밖에 없는 전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중국산 자재는 전 세계가 다 씁니다. 상품의 다양성, 그 다음에 가격의 합리성 때문에 쓰지만은 우리나라가 희한한 거는 이 약에 대해서는 질병관리 약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다 중국산 수입품이에요. 그 이유를 나중에 다음에 질병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동안 제가 455번 강의하면서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고 바뀌시긴 했지만 아직 많이 안 바뀌었고요. 그러기에 양봉농가의 삶이 너무 퍽퍽해진 거죠. 꿀이 안 팔리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사실은. 해외처럼 꿀이 안 팔려도 봉독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꿀이 안 팔려요. 봉독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또 낙서를 했네. 하여튼 4월부터 9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은 싸나워지고 죽기도 합니다. 예. 봉독이라는 게 소문 앞에 미세전류 흘려갖고 여기서 태양광 기기로 나오는데 뭐 금액은 뭐 비싸면 한 70만 원, 싼 거 한 15만 원 합니다. 어찌됐든 미세전류가 흘려서 벌들이 느끼기에 전파가 들어오니까 전기적 자극이 나와서 침을 쏘죠. 이게 모은 게 이제 1g이 현재 우리나라는 30만 원, 해외는 50만 원이라는 거고 제약회사에 갔다가 1g 갖고 제약회사 이거 갖고 1,000만 원 법니다. 당연히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의약품 원료로도 나오고 이렇게요. 바르는 걸로 우리 그 게일 타입, 연고 타입이죠. 먹는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증식 기술은 잘하세요, 되게. 예. 이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이 대농가의 장점은 질병에 대해서 일단 허가받지 않는 약들을 많이 쓰시죠. 그러다 보면 봉군이 무너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은 정확한 모든 약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봄, 채밀대 쓰시면 안 되고요. 채밀대 쓰는 약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찌됐든 봄, 여름, 더운 고온기죠. 가을. 가을하고 우리 봄하고 가을하고 같고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추울 때 쓰는 약, 더울 때 쓰는 약, 봄, 가을 쓰는 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약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무시하시고 이제 막 쓰시죠. 당연히 농약 뭐 그냥 무작위로 수입, 밀수,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렇긴 한데
좋은 약 많죠. 농약입니다. 예. 효과 좋습니다. 진짜 그 진드기 다 잡으시려면 니코틴 쓰시면 다 죽어요. 니코틴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니코틴 꿀을 팔 수가 없잖아요. 꿀은 점도가 높아서 체밀할 때 약을 못 쓰게 하냐면, 쓰는 약이 있긴 있습니다만 천연으로 못 쓰게 하냐면 점도가 높아서 꿀에 들어가면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생제 마찬가지고요. 농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낙서가 됐는데 죄송하고요. 지금처럼 단일 수익이 아니고 일모작이 아니고 이 꿀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아카시 꿀을 가을에 채밀해서 아카시보다 5배 비싼 꿀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요. 이걸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게 그 양약적으로 이제 방꿀처럼 뭐 플라보도에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 꿀을 먹으면 배탈설사가 멈추는 작용이 있고요. 기능적으로 기침 가래가 멎습니다. 그런 어떤 고연령층에 맞는 꿀입니다. 이걸 하시고 그 점일장을 채밀 안 해서 점일장을 갖고 월동을 들어가면 설탕하고 꿀하고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자라죠. 가을에 이제 발효를 해서 18도 이상 올려줘서 날개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동을 봉부를 맺힌 거를 따뜻하게 봉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펭귄처럼 교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조사한 거는 하나하나 화면을 보실 텐데 샘플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 그거예요. 꿀은 꿀 갖고 얘기하면 이모작을 해야 된다. 봉독은 이때 꿀을 못 땄어요. 그러면 6, 7, 8, 9월까지 4개월 동안 봉독을 해서 수입을 보전하자. 이거 갖고 우리가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대출 안 하고 이거 갖고 화분도 사고 뭐 설탕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설탕도 사고 벌에 먹이도 사고 나도 좀 이렇게 기름값도 보존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끔 만들자. 근데 봉독은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벌통 100개 갖고 월 한 1000에서 1500 정도 벌 수 있다고요. 4개월만 1억 버는 직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봉 그 5개년 계획을 보면 모든 농가가 5천만 원 이상 소득인데, 그 소득의 근간은 꿀이 아니고 프로폴리스 아니고 노예젤리도 아니고 봉독입니다. 단위 시간에 가장 양봉 농가의 수익을 일으킬 때 봉독인데, 지금 법으로 묶어놔서 그걸 빨리 풀어야 되고요. 협회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중앙에. 해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 연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식약처인데 하여튼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요새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양 기술 많이 알지만 하 사장이 아는 입장에서 더 많이 이제 그 강의를 해주는데 사양 관리 기술 좀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뭐 해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설탕 안 주고 벌 잘 키우시려면 공장 근처에 2km 반경 내에 밀원수 많이 심으세요. 심으면 뭐 짧으면 7년, 길면 20년 만에 화분하고 꿀을 주겠죠. 멀리 가면 벌이 죽으니까. 씨앗 심으십시오. 씨앗. 5가지, 6가지 씨앗. 특히 이제 봄하고요. 채밀 끝나고 7월부터 10월까지 봉장 주변에 설탕하고 화분떡을 안 줘도 될 만큼의 다년생 씨앗을 심으시면 그게 벌한테는 가장 좋은 면역 증강제고 영양 성분입니다. 벌한테 가장 좋은 건 꿀하고 화분이에요. 화분도 3가지 이상의 복합 화분. 마치 그거는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신쌀밥 하나 주면 그거는 설탕이죠. 탄수화물, 당.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물론 설탕 말고도 이제 트레알로스를 넣어갖고 당을 더 2당류니까 보강해 주는 것도 하긴 합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자연의 답이 있고, 그것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이제 양봉의 이제 가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에 집중하는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이거 하시되 베이스로 기간으로 안 하셔서 했던 거니까 하시되 이모작을 고민할 때고 봉독을 늘릴 때다.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프로폴리스 가치를 높여주면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게 앞으로 해외는 이제 이동이 수정벌 이동인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폴리스 시장이 더 좋아지고 비싸지고 하면 프로폴리스
채집하러 또 이동 가시겠죠. 그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인의 가치는 단순히 꿀을 따는 직업으로 가치가 아니고 이건 식품일 뿐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봉 농가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생산물은 동독, 할 수 있는 일은 화분 매개입니다. 일본의 양봉협회의 존재 가치는 화분 매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원이 굉장히 많죠. 양봉 농가 소중한 거죠. 이걸 빌미로 우리가 없으면 6조의 공익적 가치가 없어지고 식량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식량 지킴으로 양봉 농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될 직업이고 1년에 벌 사는 비용 250만 통, 7,500억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 요구하셔야 돼요. 예. 또 제가 이제 그 양봉 농가 분홍 만들기 요새 말이 좀 좋아서 하는 거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검사 기준을 강화해 갖고요. 품질 인증 마크, 숙성꿀, 여러 지표들을 통과한 일본 양봉협회는 우리 협회 잘 합니다만 꿀 검사 이외에 노엘 젤리 프로폴리스 검사를 통해서 이제 더 소비자 신뢰를 준 거죠. 국내산이라는 인증 마크. 그래서 협회 산하에 이제 그 협의체 중에 여러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꿀 검사 외에 프로폴리스 노엘 젤리 검사 체계를 갖춰서 국내산의 인증을 이런 걸 별도로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수입산 꿀이나 수입산 양봉산물 갖고 장난을 못 치게 이제 만드는 거,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협회 또 수익에서 지금처럼 꿀 검사 외에도 프로폴리스 노엘 젤리 한국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으면은 협회는 더 발전할 거고 국내 농가들은 더 이제 인증을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 공동체 양봉은 사실은 농가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꿀은 벌은 우리가 따는 거는 양봉산물이지만 벌은 국가적에서 책임을 져서 키워야 될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가축이죠. 사실 꿀은 이제 벌은 가축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건 다 식품이긴 하지만은 입식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양봉 농가 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는 농가들은 뭐 제가 1년에 이제 그동안 450번 강의에 한 2만 2천 명 강의 들으셨지만 양봉 농가 중에 이제 양봉 글씨 이건 잘 썼네요. 양봉의 수익이 뭐가 있을까요? 양봉 산물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꿀이죠. 기타.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봉도, 프로폴리스, 꿀. 그 이유는 이 시장을 공격당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수정벌입니다. 제가 성주군에도 강의를 2번인가 3번 했던 것 같은데 성주군에 이제 벌통이 이제 수정벌로 필요한 게 6만 7천 통인데 자체에서 성주군이 공급하는 거 2만 개밖에 안 됩니다. 내외입니다. 거기 이제 연합회도 생겼죠. 박 회장님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나머지가 외부에서 오죠. 그래서 성주군 근처에 이제 구미, 칠곡 이런 데서 대구에서 수정벌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 협의체가 생긴 것 같고요. 군이 중요한 7천억 사업이다 보니까 성주군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참외다 보니까 지원이 나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하우스에 수정벌 하는 사람들은 괜찮죠. 논산 딸기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수정벌은 진짜 좋은 가치는 물론 여러 과실도 있습니다. 과수원이에요. 이런 거죠. 농지청에서 1년만 농장을 렌탈해서 그물을 벌이 못 들어가게 촘촘하게 씌운 데하고 아닌 데하고 이 낙과율, 과일의 낙과율, 생산량, 크기, 당도를 구분하면 이게 벌이 있어야 될 존재 가치거든요. 이거를 증명해내면 이게 뉴스에 나오면 우리나라 과수연합회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농업의 근간이 쌀하고 과수입니다. 경북이 과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전국에서 능금 농협이 사과 농협이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죠. 지금 사과는 정성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바나나가 지금 저기 전라도까지 들어왔고요. 온도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어찌됐든
수정벌 중에 과수를 키워야 됩니다. 과수 쪽을. 지금 수정벌 돈 버는 분들 계세요. 예. 중간에 중개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수정벌 할 때 힘들죠. 관리 책임이 파는 경우도 있고 관리도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인데. 예. 근데 정부에서 양봉산벌을 하던 수정벌을 하던 우리가 벌을 교환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공익적 가치니까 벌 자금을 100%는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 7,500억은 100% 무상이고요. 그런 사업은 없기 때문에 5대5. 그러면 3,750억만 내려달라고요, 매년. 우리가 6조를 주니까 주는 가치에 비해 3,000억은 작잖아요.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로 규율될 수 있죠. 저랑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일본의 양봉산물을 살아남는 거의 과정 속에서 생긴 노하우입니다. 검사 기준 강화하고 화분 매개기는 가능하고요. 그다음 꿀 같은 경우를 이제 지금처럼 그냥 원물 중심이 아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향시킨 거죠. 그래야만 제가 강의를 그동안 다녀봤더니 젊은 청년 농업, 사실 다른 업종은 뭐 스마트팜도 해갖고 청년 농업가가 많은데 양봉은 물론 이제 자제분들이 한 2~3개월도 있긴 한데 많지 않아요. 제가 만난 청년 양봉 농가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짧으면 10년 후에 한국에 양봉 농가가 있을까요? 그때 과일값은 폭등할 겁니다. 수입이 많아지겠죠. 수입이 맛없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카시꿀 우리는 2.4kg면 거의 5배 크기 용량인데 가격은 비슷하잖아요. 5배 비싼 거죠. 한우로 얘기하면 툭불 한우. 예? 수입 쇠고기죠. 여기는 용량이 2배인데 가격은 비슷하죠. 우리는 근데 2.4kg인데 이렇게 판다고요. 얘네가 3배 비싼 거죠. 2.5배. 수입산. 요게 이제 헝가리산이 이건데 맛은 다 비슷해요. 숙성 꿀이니까 좀 진한 느낌이죠. 중국산 있죠. 요리에 많이 제일 싸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거랑 싸우면 안 됩니다. 가격으로. 얘네들 전략은 뭐냐면 이제 3년이 지나서 관세가 2009년에 0%가 되면 한 드럼에 60만 원에 들어오면 사양꿀이 한 드럼에 120만 원, 아카시꿀, 농축꿀 20% 이하 조건 맞은 게 뭐 300에 33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장은 굉장히 축소될 거예요. 가격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차별화, 등급화 시켜놔야 되고 가격을 한국 건 좀 올려야 되고요. 점점 꿀 소비는 축소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거긴 개방화가 됐기 때문에 토끼풀, 클로버꿀이 캐나다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봉독은 굉장히 밝습니다. 알약하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장은 봉독은 의약품 원료를 가야만 사실은 정제 기술도 있어야겠고 검증도 해야 될 것 같고 양봉협회가 그걸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도 일어나고 우리 국내산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단일 수익 모델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복합 수익.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직업을 2~3개 갖는 거랑 똑같아요. 1년 동안요. 5월달, 6월달 꿀 따시고요. 10월달 꿀 따시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봉독하시고 10월, 11월 달에 프로폴을 하시고 그럼 수입이 4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4배가.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요. 노엘젤리 이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아요. 수입산에 많이 들어갔고. 근데 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가격을 우리 거랑 차별화하면 좋은 거죠. 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폴리스 정말 좋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원계인데요. 하여튼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본에 많이 들어가요. 뭐 치약도 있죠. 생활용품 중에. 이거는 한국 거를 좀 비싸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팔립니다. 지금처럼 키로에 18만 원이 아니고 40~50만 원에 좋은 원료로. 우리는 원료만 해야겠죠. 원료 이건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도 이거만 한다고요. 아카시, 떼죽, 밤죽 쭉 있는데 뭐 어떤 꿀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처럼 이런 수익이 되면 안 되고 안 나면 맨날 날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해거리도 하고요. 나무는. 씨앗은 안 합니다. 이건 씨앗꿀이에요.
방아풀, 토끼풀 죄송합니다. 배초양, 우슬조, 방아, 희석이 같은 얘기인데 이건 제가 질병할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할 때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약을 쓰면 벌이 죽거나 사람이 다칩니다. 요건 제가 다음에 이제 할 거고요.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이니까 양봉산물에 수정벌 너무 좋죠. 지금 참외, 딸기, 토마토, 고추 하는데 예. 뭐 참고로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토마토는 두형벌로서 괜찮습니다. 이거는 일반 꿀벌은 못하지만 다른 작물은 벌이해야 되고요. 토마토는 일본 같은 경우는 두형벌은 생태 교란종입니다. 그래서 두형벌을 해갖고 토마토 하는 농가는 밖에 두형벌이 온날 그물을 씌울 정도로 이거는 관리돼야 될 벌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확대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벌은 양봉의 시장이지. 예.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정벌을 토마토만 합니다. 두형벌은. 그리고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요. 예. 종봉은 사실은 이 시장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걸 정부에서 받으면 더 많은 시장이 열릴 거예요. 유입이 많게. 큰 물이 들어와야 노를 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거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로는 꿀 이모작, 경량화, 봉독을 상품화시키는 어떤 법적, 제도적 지반 장치, 농가가 이제 교육도 들어가야 되겠죠. 봉독을 잘 채집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프로폴리스 시장 확대해야 되고요. 입식비 무조건 정부에서 줘야 됩니다. 왜 매년 우리가 5조씩 주냐고요. 10년이면 50조입니다. 5조 중에 6.9조라고 하지만 실제로 6조라 보자고요. 그냥요. 그러면 2만 농가가 3천만 원 못 받기 때문에 저는 벌통으로 받자는 얘기예요. 7천억 정도. 5대5 들어가면 뭐 정부 도비 12, 50%, 개인 50% 하면 그냥 한 3,500억 정도? 양봉에 지금 질병 쪽에 약시장이 뭐 꿀벌 사라지기 전에 기사 나오기 전에 65억에서 지금 100억 됐는데 세 발에 피고요. 이것도 늘려야 되고요. 자재 시장도 늘려야 되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약 사고 자재 사면 안 됩니다. 다 정부 지원을 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는 공익적 가치가 식량 지킴이 크니까. 그래야 좋은 약도 나오고 좋은 자재도 나오고 농가들이 이제 활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마크 이쁘죠? 저희 이제 직원이 한 건데 이쁘죠? 하여튼 결론은 다 말씀드렸으면 하나씩 넘어갈게요. 질문을 여기서 못 받으니까 영상이니까 나중에 유튜브 댓글은 저희가 기능이 없으니까 하시면 안 되고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 꿀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근데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확연하게 느껴지죠?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구나. 양봉산물은 고령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 이거 축산신문 기사인가 그럴 텐데 여기 축산신문 2.4kg에 3,200원에 들어오잖아요. 베트남 꿀이 중국산 꿀입니다. 베트남은 저기 붉은 아카시아 쪽이 있긴 하고요. 베트남의 아카시아는 맑은 아카시아, 붉은 아카시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둘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심지는 않아요. 수분도 굉장히 높아서 수분 함량 23 높고 습도가 높아서 천연꿀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18, 19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관세가 올해가 아까 저도 까먹었는데 지금 올해가 48.6이네요. 요게 3년이나 0이 되면 얘네가 그때 되면은 관세를 계산하면 2,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2.4kg 우리가 5만 원에 2,000원에 들어온다. 그럼 얘네가 2만 원 받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거보다는 반 싸잖아요. 여기 잡아먹고 올리겠죠. 꿀에서는 빨리 하시되 다양성을 추가하셔야 돼요. 수입의 다변화, 봉독, 프로폴리스, 수정벌 이게 메인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꿀 등급화 시키는 검사 기준이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거죠. 거기는 꿀, 프로폴리스, 노약이 세 가지로 열려서 이제 협회 산하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같이 합니다. 공무원, 대학 교수, 협회 법을 만들고요. 검사 기준이 많죠. 우리나라 꿀이 못하는 게 검사 기준이 다 걸려요. 주로 검사 기준이 항생제, 농약입니다.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세이프 가지고 넘어갈게요. 정치적인 얘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중앙회 조직 내에 비공식적인 비상임 고문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겠죠.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벚꽃꿀인데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왜 아카시아 하냐고 했더니 해왔으니까 50년 동안 또는 나무가 많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심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나무는 30년 나무마다 다른데 3, 40년이 꿀 생산이 최고고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지금 60년이 넘어가요. 꿀 생산이 떨어진 거죠. 생산 능력이.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아카시보다 많은 게 벚꽃꿀입니다. 사쿠라. 하여튼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스푼꿀. 같은 꿀을 갖고 이렇게 만든 거죠. 요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건데 허니 스푼. 말도 이쁘죠? 우리가 지금 스틱꿀 하잖아요. 이것도 일본 스틱꿀인데 스틱꿀 물론 좋습니다. 스틱꿀은 그냥 운동할 때 사이클 이렇게 마라톤 좋은 것 같아요. 빨아먹고 버리고 이렇게 에너지원이니까 순간적으로 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이게 스푼꿀입니다. 같은 꿀인데 이 모양이 아니고 스푼 모양으로 해서 차에 타먹게끔 생각해 보세요. 2.4kg 아카시아 내가 저기 소매로 파는 거 5, 6만 원. 도매는 2, 3만 원. 농축꿀입니다. 숙성꿀 더 비싸고요. 이거 10g이에요. 2.4kg면은 240개 만들겠죠? 네. 이거 3,000원입니다. 가격이 60만 원이에요. 다르겠죠? 유통을 다양화한 거예요. 기계는 중국에 있고요. 모 업체가 수입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잘 만들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스푼꿀. 그러니까 같은 꿀을 갖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당 이렇게 차 마실 때 또는 이런 거 시리얼 먹을 때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거 이제 팔면은 좋겠죠. 커피숍이나 어느 형태에서 온라인에서 청정양봉가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아카시 2.4kg 하시면 안 돼요. 청정양봉가들은요. 특이하게 온라인 보니까 워커비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특이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았는데 이제 꿀 이런 거죠. 음료에다 넣어서 예전에 이제 비타 500에서 광동제약 이런 거 만들었고요. 꿀병도 이렇게 꿀하면 이제 곰돌이니까 만든 거겠죠. 이렇게 이제 경영의 선물용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따라 먹는 게 아니고요. 스푼으로 이렇게 스틱꿀은 다 아실 거고 이것도 500g인데 튜브로 했단 말이에요. 튜브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도 있긴 합니다만 좀 다르죠. 노엘 젤리도 분말로 나온 게 일부 있더라고. 동결건조해서 분말 스틱으로 먹기 편하게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이런 거죠. 이게 지역 특산물 우리나라 고흥의 유자죠. 물론 이제 고흥군에서도 이제 지역 고흥군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 지원 받아서 이렇게 고흥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좋은데 부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제 꿀은 이제 등급화로 갈 거예요. 어차피 돈 없으면 안 사 먹으니까 분말꿀 물에 바로 타 먹을 수 있게끔 커피처럼 주로 이제 일본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양봉산물을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끔 한 게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거 다음이 양봉산물을 냉장고로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꿀에 아무것도 못 섞게 돼 있는데 지역 특산물하고 엮어서 잼을 만든다든가 청을 만든다든가 저렇게 분말을 만들어서 지역 지원을 받아서 지역 특산물 예산이 많으니까 받아서 그거를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따 보실 텐데. 모리야마 히로시 일본 양봉협회장입니다. 자민당 오선 의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입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고요. 제가 협회장이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중앙회에서 물론 거기는 이제 협회장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정부에서 우리가 내는 협회 운영비는 주로 이제 저 같은 업체가 내는 광고비, 회원이 내는 회원비, 그다음에 꿀 검사비가 세 가지 축이 이루는데 협회가 이런 거죠. 위험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거는 악순환 구조죠. 꿀이 안 팔려서 농가가 줄어들어요. 협회원이 줄어들어서 협회비를 안 내면 1년에 10만 원 내죠. 안 내면 줄어들 거고, 꿀이 안 팔려서 검사 안 하면 줄어들 거고, 농가가 축소되면 업체가 이제 많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게 악순환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연간 66억을 양봉협회에 줘서 이거 갖고 교육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죠. 6.25가 끝나고 양봉지침법이 만들어진 게 일본이에요. 전 세계 가장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면세화시켰고요. 기능법 우리 이거 따라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많이 이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요. 거기도 물론 이제 부회장들은 양봉농가의 지역별로 광역시 단위로.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농가 그냥 다 지금처럼 하시고요. 협회 산하에 비상임 조직으로 고문들로 정치인을 데리고 와야 예산을 따야 됩니다. 지금 전무 자리가 벼 있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출신 정도가 와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농림축산부 우리가 양봉을 지원해 준 조직이니까 연구든 자금이든, 그리고 협회장님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협회 산하에 고문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봉독 시장을 우리가 식품하고 화장품 원료나 의약품 원료 쓸 수 있게끔 법을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양봉농가 살아납니다. 이제 이걸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하고요. 요 책자는 제가 나눠드렸고, 이게 이제 일본 양봉협회의 목차고요. 여기 보시면 양봉협회의 목적이 그러니까 화분이 수정벌이죠. 꽃가루 매개용 꿀벌에 의한 농작물의 결실을 도모하고 식량 생산의 증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이게 아니고 수정벌이 메인입니다. 월동 때 잘 키워서 1월 말에 입춘 때 벌을 깨워서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아몬드 농장 가서 아몬드 수정하고요. 200만 벌통으로 4천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벌 한 통 20만 원씩 벌어서 나와서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하고 5월 달에 꿀 따라가는 게 미국의 삶이에요. 꿀은 부수적인 겁니다. 수정이 더 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이제 2,700농가고 협회비는 1년에 40만 원 냅니다. 우리 10만 원. 4배 많이 내는데 점점 느는 이유는 많이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래서 협회가 이제 하는 거는 국고 보조가 나오니까 뭐 질병 대책, 위생 대책, 소득이 중요하고요. 밀원 대책도 하고요. 자꾸 밀원수 얘기 나오는데 물론 심으세요. 근데 심어서 10년, 20년 후에 양봉이 없는데 밀원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산의 또 80% 이상이 개인산인데 정부가 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양봉의 가치를 수정법으로 전환시켜서 자조금 갖고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지원해줍니다. 그걸 말고도 많죠.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협회에서 조금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우리랑 협의해서 지원 체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정도.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겠죠. 뭐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뭐 아시는 내용도 많고. 협회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양봉산물 잘 팔려고 이렇게 샘플 전단지도 만들어주죠. 거기다가 자기 거 이렇게 찍어서 나가면 되니까 홍보지. 재작년에 요거 해갖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뭐 직불금 자꾸 얘기 나오는데 주면 좋은데 사실은 양봉 직불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불금 이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입식비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활동을 잘해서 더 협회비를 많이 뭐 일본처럼 정부전을 받으니까 많이 받던 거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는 안타까운 것도 뭐냐면 이 밀원수를 꿀벌을 위한 밀원수나 꿀벌을 위한 씨앗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농청이 해줘야 됩니다. 별도의 한두 명 조직을 좀 구축해서 이 꿀벌에 좋은 씨앗이나 밀원수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의 토양에 맞게끔 이것도 추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것도 조금 산림청의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는 꿀강 마스크. 이 성분은 이제 봉독 일부 들어갔고 노엘 젤리 들어갔는데 이게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제천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그 용산에 있는 사람이 왕홍이라고 이제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를 통해 갖고 이제 팔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료는 중국 거, 생산은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1년에 5천억 팔았습니다. 이게 가장 양봉산물이 먹는 게 아니고 바르는 거에 대표적 양봉산물이 됐죠. 꿀강 마스크로 엄청나게 팔았죠. 네. 여성의 가장 로망은 이제 아름다움이 뷰티이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고, 양봉산물도 거기에 충분하게 보답할 수 있다는, 물론 마케팅이 우수하긴 했지만, 예. 뭐 이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올해 7월 달에 국회의원들 상임위가 바뀝니다. 지금 어기규 위원장님이 농해수 위원이 바뀔 텐데, 하여튼 뭐 그거에 맞춰서 협회가 좀 그런 협의를 좀 통해서 지회장님들하고 지도자님 모여서 자기 지역에 이제 위원장이, 농해수 위원이 나오면 국회의원이 됐던, 뭐 그게 이제 도에 있는 도의원이 됐던 시의원이 됐던 같이 노력을 통해 협상을,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벌 없이 꿀도 합성해서 만든 것도 나왔어요. 예. 거기다 맛을 넣었죠. 딸기 맛, 포도 맛, 블루베리 맛 넣었는데, 하여튼 뭐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요. 예. 이런 문제도 복잡한데, 예. 뭐 공익지불금 얘기됐던 거 사항이고요. 설탕을 배합소로 등록을 하면 지금처럼 설탕이 식품이어서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배합소로 가면 사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축협이나 지자체, 식품이 아닌 설탕, 쿼터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아까 봉도 권려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모작 중에 이제 여름에 클로버, 가을에 히솝인데, 제가 봤을 때 농가의 라이프 스타일상 여름에 채미 못하니까 히솝을 추천드리고요. 또 FTA 피해 보전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우리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건 조금 넘어갈게요. 2년 전이었죠. 설탕값이 갑자기 급등해갖고 농가들이 거의 꿀을 못 주면 이제 힘들어졌죠. 당연히 사료값은 오를 거고요. 우리나라 가장 심한 게 응애고, 그 이유는 질병할 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꿀벌의 피해 중 응애가 다 들어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위험한 나라고요. 예. 근데 정부 정책은 아직도 조금 농가의 피해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꿀 판매 안 팔릴 거고요. 예. 꿀이 안 팔려서 하면은 굳이 3월 달에 벌을 왜 사죠? 종봉도 시장 줄어들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다 모든 게. 이거를 복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아실 거는 이 꿀벌은 가축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이게 국내에서 관리하는 사종 축종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축종 중에 꿀벌하고 염소가 가축입니다. 분류는 가축인데 얘네 생활사는, 꿀벌은 곤충이죠. 꿀벌이 생산하는 거는 식품입니다. 이 분류가 되게 어려운 사실 직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꿀, 화분, 노얄젤리 식품이다. 이게 사실 옛날에 의학 외품이었는데 지금 강등당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인식은 많이 잡혀있죠.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새 그 소비자 인식은 그래요. 벌 죽고 나서 어딜 가던 이제 저도 친구들 만나면은 벌 많이 죽는다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기회거든요. 정부 정책이 이끌어져야 되는데 안타깝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벌이 없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장 높으신 행정공무원이 물어보니까 이제 복구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죽게 만들어 주셔야죠. 복구되면 농가가 피해 보는데요. 네. 평생 세금을 냈던 분들이세요. 네.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하고 사료 원료로 프로폴리스가 있죠. 프로폴리스를 첨가한 그 동물용 사료는 더 버리래. 소, 돼지, 닭이 잘 자랍니다. 질병 없이. 봉침도 맞잖아요. 봉독을. 예전에 그 소, 돼지가 맞췄다고요. 봉독 갖다 벌 사다가. 봉독은 동물용 의약 외품을 쓸 수도 있고요. 화장품 쓸 수도 있고요. 해외에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있고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봉독이 날개를 다는 시기는 치매입니다. 치매. 아토피도 고친다고 하고 하는데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예천에도 계시고 여기 다 특허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쪽은 농지청이 한 거 같고요. 화장품 연구한 거 같고 이제 위염, 헤그목터 파이로리, 닥터 베리 마샬 그 사람이 한 건데 호주에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봉독의 아토피에도 연구가 많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봉독을 하면 사료를 먹이면 어류가 더 잘 자라고요. 스투키타 같은 이런 것도 질병도 강하니까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는 원료 공급업자가 돼야 되고요.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시장을
굉장히 많이 늘려놔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야생이 자재 회사로 이세경영에서 굉장히 큰 회사고요. 일본에는 야마다라고 대표적인 회사가 야마다하고 스기가 있는데 여기 양봉사물이 400개가 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같은 꿀이어도 이게 70g인데 이렇게 빵에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꿀을 따라 먹는 게 아니고. 또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양봉산물 중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에스테틱 피부 관리할 때 쓰는 양봉 오일입니다. 몸에 바르게끔 돼 있고요. 양봉산물은 천연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제품들이고, 중국에 다른 일 때문에 가봤더니 이제 호텔에서 아침 조식 먹을 때 빵에 발라 먹으라고 이렇게 따서 뿌려 먹는 방식. 근데 아직까지 이런 건 안 나왔어요. 뭐 저기 햄버거집 가시면 이렇게 케찹형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다 블리스타 포장인데 이렇게 잼처럼 이렇게 짜 먹거나 이것도 따라 먹는 이런 꿀은 안 나왔어요. 용량은 이거 30g, 20g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서 숙박업소나 이제 제과점, 빵집에 공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죠. 이런 것들도 또 이런 젤리 형태도 한국엔 이제 없는데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게 노엘 젤리가 보통 우리가 먹고 싶어도 집에 와서 해동을 냉동했던 걸 해동해서 이제 50g짜리 병을 이제 한 스푼이나 뭐 요구르트 타 먹는 방식인데 이 노엘 젤리 음료수예요. 판매처는 인터넷, 슈퍼, 편의점, 휴게소 같은 데죠. 자양강장제 한 병에 3,000원입니다. 이따 잠깐 사진 보실 텐데 인기가 있으니까 6개 정도 제품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프로폴리스죠. 요건 피곤할 때 먹고요. 요거 이제 초기 감기 환자나 목 아플 때 먹죠. 판매처는 다양화되어 있고요. 3,000원, 4,000원 고가죠. 양봉산물입니다. 이거 음료수지만. 근데 음료 유통은 좀 어려워서 광동제약이나 동아제약하고 조인하면 좋을 것 같고 농가가 못합니다. 농가는 생산에 집중해서 노엘제나 프로폴 누구나 하니까 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가 내년에 60주년인데 여기다 품질 그러니까 검사 필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인증 필 그러면 국내산 노엘젤리, 국내산 프로폴리스, 국내산 꿀도 들어가죠 같이. 그러면 양봉산물의 대중화를 열릴 거고 협회는 여기에 이제 노엘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조인하면 되니까. 이런 거 양봉산물이에요. 또 보이스 드링크 이런 것도 특이하죠. 성분은 꿀하고 프로폴리스. 이걸 마시면 노래방 점수가 5점 올라간다 홍보합니다. 많이 팔리죠. 이건 젊은 층이 좀 먹히겠죠. 저 음료수는 이제 운전할 때 피곤할 때나 목 아플 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편의점 가면 상쾌한이 지금 3,100원 대상그룹에서 하는데 이게 1년 600억 팔립니다. 숙취해소죠. 이런 것처럼 알약으로 돼 있죠. 이런 것처럼 프로폴리스도 이렇게 알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비쌉니다. 4,500원. 목 아플 때 먹는 거예요. 알약으로. 양봉산물 이거 프로폴리스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꿀, 프로폴리스, 동독이에요. 노엘 젤리 누구나 못 하고요. 그 노엘 젤리 알약이죠, 이것도.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트는 뭐 간단해요. 3838.com 보시고요. 가면 여러 상품이 있고요. 그 일본의 도쿄에 이제 혹시 관광을 가시면 양봉 판매하는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한번 견학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 회사에서 조금 이제 그 비클린이라는 회사에서 좀 모시고 가려고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거긴 매출액이 야생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30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 한 4~5개 법인으로 여기는 매출액이 5천억입니다. 양봉산물을 다양하게 400개를 만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음료 형태, 환 형태, 알약 형태로요. 꿀만이 하는 게 아니고 건강식품, 식품, 화장품 나눠져 있죠. 다양하게.
노엘릴리 아까 보신 환, 프로폴리스 환 같은 거 음료수 가격 나와 있고요. 아까 보신 화면이고요. 노엘릴리도 파우더로 옛날 용막산처럼 프로폴리스 음료수, 노엘릴리 음료수, 알약 아까 보신 과릴 돼 있고요. 스티꿀 당연히 있고요. 그거보다 비쌉니다. 스티꿀도. 숯벌 번데기 갖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해등이나 거저기처럼 이 곤충 시장이 크긴 한데 이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단일 제품으로 이제 숯벌 번데기는 단백질이 높아서 효소나 마카라고 성인성 기능식품, 이제 정력 강화 식품 같이 만들어 파는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우리나라 반려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반려견 스스로 먹는 상품에 넣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먹게끔 사람이 먹기는 아직까지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곤충 식품은. 이게 이제 꿀에 아무것도 못 넣게 되어 있지만 지역 특산물을 넣어서 냉장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청 제품이에요. 커피숍에 많이 팔 수도 있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아직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자각할 수도 있어야겠죠. 예. 꿀하고 과일하고 섞어서 청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 시장을 늘린 거죠. 냉장고로 가서 팔기도 하고요. 이거 마트 가면 많이 팝니다. 일본에. 예. 호모센터라고 해서 거기 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잼. 크기 되게 조그매요. 요만한데 160g에서 잼 같은 것도 팔 수 있고요. 식초도 꿀 갖고 만든 것도 있고. 아까 여기 보신 게 이제 분말꿀. 비싸잖아요. 15포에 19,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많이 만든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여기에 모든 원료는 농가가 되는 거고요.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법을 깨서. 그걸 좀 해야지만 양분 농가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고, 공짜는 아니지만 어떤 정부 지원을 통해서 벌을 사서 이제 꿀 생산하고 여러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음료수 있고요. 굉장히 아까 보신 게 요거고 맛있습니다. 네. 다른 음료수도 많이 나왔죠. 미국의 스티꿀입니다. 등산 낚시할 때 많이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등산 가서 스티꿀 먹는 사람 못 봤는데 이것도 좀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아까 보신 이 꿀, 마누카 꿀이죠. 노엘젤리 엄청 비싼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한 포에 거의 10,000원꼴이에요. 부자들이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꿀을 고기능성으로 이것도 마누카 꿀인데 비싸게 만든 거죠. 이렇게 포장도 고급화 시켜서 부자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20개 들어있는데 한 포가 20개 18만 원이니까 노엘젤리 스틱입니다. 꿀 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저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비싸서. 이런 상품 많이 만들어 놨죠. 예, 이게 아몬드 농장인데요. 여기 가서 계산벌로 5m 간격으로 이렇게 줘서 4,000원 벌고 들어오죠. 수정벌로. 이거는 이제 베트남산 꿀입니다.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제 연구실에서 제가 한번 분석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맑은 아카시아하고 우리가 하는 거, 붉은 아카시아. 이건 베트남에만 있습니다. 이거 자파꿀 종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일 수익이 아니고요. 꿀 이모작 통해서 이제 수입을 늘리는 다변화로 간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피에어도 제가 도입한 개념인데 국내에는, 해외에는 아피에어라고 해서 이제 벌통 공기 갖고 치유, 체험 쪽을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키도 있고 저기 전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봉산물이 왜 좋으냐면 제가 사양산업이라고 안 한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맞는 거는 양봉산물이 굉장히 맞아요. 먹기 편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어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각각의 기능에 다 양봉산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마저 하면 이걸 농청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해외에는 양봉산물을 갖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종류를 약국에 가면 스프레이 이런 거 좀 팔고 있고요. 프로폴리스고요. 독일 겁니다. 노엘 젤리랑 화분하고 섞어서 이제 이렇게 특수하게 한 병에 10,000원짜리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기능성 음료입니다. 아까 보신 물불꿀 있고요.
늘 아까 제가 주장했던 이모작하고 신규 소득을 창출하고 만들자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이제 봉독입니다. 아까 보신 제품이 요거고요. 요거고 홈쇼핑에서 팔죠. 식품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간단한 미세 전류 흐르고 태양광 센서로 받아 이제 하는 거. 요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관절 쪽 염증 완화 할 수도 있고요. 의약품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법을 빨리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모작 중에 이제 그 희소꿀 방아풀은 기능성 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완벽한 꿀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결론을 해놓은 건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양봉협회에 둘러싼 인프라를 구축해서 혁신해서 사업을 확대시키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직원분이 이제 그린 양봉장에 이제 씨앗을 심으면 이제 봄, 여름, 가을 이제 이렇게 벌이 멀리 나가면 죽기 때문에 농약이나 살충제 때문에 그래서 봉장을 좀 이렇게 식량을 풍부하게 마치 사람이 집 앞에 편의점, 슈퍼, 마트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으면 손쉽게 벌들이 이제 영양분을 자기가 필요한 거를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 체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희소꿀 보시면 227g이면 아까시보다 용량은 10분의 1인데 가격은 23,000원, 18달러, 25,000원 지금 환율로.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씨앗은 인터넷 사시고요. 이건 단연성입니다. 첫 해에 뿌리면 두 번째 꿀이 나고요. 높이가 이제 2m까지 가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잡내 없앤다고 요거 이파리를 넣어서 하기도 하죠. 요게 꽃대가 꽃이 많이 나서 꿀이 많이 나서 벌들이 좋아하죠. 이게 가을에 핍니다. 화분이 가장 힘들 때가 영양 힘들 때 가을인데 이때 화분이 들어와요. 화분은 단백질, 사람이 먹는 고기죠. 단백질, 생선 이런 개념이죠. 꿀이 10월 달에 들어와요. 꿀이 가장 없을 때 들어와요. 이걸로 점일장을 만들면 월동 때 벌이 잘 살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꿀은 다른 겁니다. 설탕하고 미네랄, 비타민, 미량요소 다 있는 완벽한 식품이죠. 벌한테는. 그래서 또 요 이파리는 천연 살충제인데 말려갖고 쑥하고 같이 이렇게 훈연하시면 월동 들어갈 때 포장도 없고 봄벌 깨울 때 채밀 끝나고 밤꿀 하시기 전에 중간에 비 올 때 이렇게 천연 살충제 갖고 가끔씩 훈연 이렇게 개조해서 훈연기 개조해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이모작의 대표적인 기능성 꿀이 이겁니다. 봄에 가을에 쌀과 보리 볼고개 넣으셔야 되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꿀이고 비쌉니다. 꿀 기능이 완벽하고요. 심으신 분들이죠. 농장 사진이고요. 해외에서는 연구도 합니다. 가장 벌이 선호하는 그 풀은 이겁니다. 희소 아까 이거. 그 다음에 뭐 클로버도 있고요. 토끼풀 여름에 이제 영양이 가장 없을 때가 여름이 덥고 무덥고 깨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노제마 예방하는 이제 백리향 씨앗도 있고요. 해바라기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피테라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체험 쪽밖에 안 되고 지금 동유럽에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아피몬디아 나왔던 사진이고요. 체험 쪽 벌 보면서 하는 거고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을 안 친 새 벌통에서 이제 벌을 증식해서 공기를 마시는데 주로 이제 20가지 테르펜 화합물이 나와서 약간 프로폴리스 냄새가 한번 맡아봤는데 프로폴리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피톤치드, 살림에 있는 효과를 제품이 많죠. 나중에 이것도 한번 상품이 될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유럽에서 오래됐습니다. 동유럽에서 오래된 제품이고 독일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치유센터 개념인데 넘어갈게요. 학회도 있고 저널도 있고요. 독일 제품인데 한 18만 원 합니다. 그래서 벌통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좀 가이드를 좀 정보를 좀 드려서 이 부분에서 만든 거고, 뭐 이건 언젠가 열릴 텐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뭐 양봉농가가 이제 분홍이 돼야겠죠. 벌이 없으면 이제 식품이 없어진다는 이제 해외 대표적인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소, 돼지, 닭이 아니고 이제 꿀벌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식량 대란 이게 우리의 이거 좀 오바된 얘기고요. 양봉농가의 가치다. 우리가 없으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식량 지킴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여기 종사자들도 많고요. 농업이 무너집니다. 꿀벌이 없으면. 그래서 양봉농가는 굉장히 존중받고 존귀한 직업이다. 그리고 근데 돈을 좀 못 버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 벌려면 내가 벌 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벌 지원해주고 5대5든 뭐든 매칭 사업이든 그걸로 꿀 따고 다른 걸 수정벌 주고요. 다 발표를 말씀드렸고 조금 뭐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하느라고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이게 현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영상 한번 계속 보시면서 양봉농가 결국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도 이제 계속 과일을 먹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요. 양봉농가가 모든 농업 중에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지원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양봉 이제 이날 가서 뭐 저를 이제 기억하는 분들 강의를 많이 해서 아시죠? 예, 아실 거고 저희가 뭐 이런 가방도 이제 그 정읍에서 이렇게 나눠드렸고 재작년 삼척에서 요것도 나눠드렸는데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저희도 이제 양봉농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업이라는 회사는 이제 신약으로 해서 올해 이제 또 한 3-4가지 제품이 나오고요. 최근에 저희가 비클린이라고 회사를 만들어서 뭐 방독면, 이제 뭐 소독 이런 거 사업도 하고 있고 수출을 좀 통해서 수익을 많이 걷게 되면 그래서 양봉농가에서 계속 이제 환원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양봉농가는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고 저도 양봉농가가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